자, 두 번째, 공부 코스프레가 뭐냐면,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저 3시간 공부했어요. 학원에 되게 많이 다녀요. 주말에도 공부했어요. 인강으로 2시간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는 건 절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듣는 건 듣고 흘러가요. 자기가 직접 말을 해보거나, 몸으로 직접 해보거나, 손으로 직접 글을 써보거나 해야지만,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 있게 됩니다. 듣기만 하는 건 공부하는 척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덜기에는 도움이 되죠. 내가 놀고 있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만 주는 게 듣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공부는 어떻게 하냐?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세요. 초시계를 놓고서 내가 얼마 동안 집중해서 앉아서 이 책을, 이 과목을 볼 수 있는지를 측정하세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푼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집중해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세요.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로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그 시간을 확인하세요. 다음엔 그 시간 동안 내가 풀었던 문제의 개수를 확인해 보세요. 연습 문제, 쉬운 문제라면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몇 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또는 조금 응용되어 있는 문제를 푼다면 내가 이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몇 개나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시험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죠. 만약에 세운다고 해도 주 단위로 1주, 2주 이때 이런 공부를 해야지 대략적으로만 세워놓죠.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공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러면 절대로 그 계획을 달성하지도 못하고요. 실천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이거 보고 메타인지라고 해요. 요즘에 그 윤리 시간에 메타 윤리라는 거 배웠죠.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안다.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다는 거를 파악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1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시험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량이 나올 겁니다. 그 시험 범위 분량이. 그럼 그 시험 범위 분량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텀에 몇 번을 10단위를 공부하면 이 범위를 한 번 본다.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단위를 기준으로 시험 범위를 세우고 정하고 잘라서 일자별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서 봐요. 두 번째. 작년에 우리 반 친구들한테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까먹어요. 진짜입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책을 덮고 놀기 시작하면 그 수업 시간 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까먹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로 딱 2분만, 짧으면 1분 3초도 괜찮아요. 1분 3초에서 2분 3초 정도 그날 배운 핵심 개념들을 책을 다시 훑어보면서 이 개념을 배웠지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까먹는 거를 정말 크게 방지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날 수업 시간에 배운 것 또는 학원에서 배운 것, 인강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 가면 혼자서 공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공부는 듣는 게 아니라고 했죠. 혼자서 그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언제 하냐? 집에 가면 자기 직전에 1시간, 많으면 1시간, 적으면 30분 정도를 비워서 그 수업 직후에 2분 동안 복습했던 내용들,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 과목별로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 서너 줄씩 적고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노트 한 페이지에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과목명을
해시태그 달듯이 달아서 정리를 해놓고 모아두던가, 또는 A4 용지 한 장에 그날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놓던가. 이게 복습입니다. 매일 해야지만 이게 기억에 남아요. 고등학교 공부량 여러분들 지금 2학년이라 알겠지만 벼락치기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매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 매일매일 쌓아놓은 그 공부량들, 노트 5페이지를 일주일치를 한 번에 복습을 해야 됩니다.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1시간 정도를 잡고, 그 정리해 놓은 노트를 보고서 가족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니면 형이든 누나든 간에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면, 만약에 들어준 사람이 없다면 나처럼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서 혼자 말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뭐 A4 용지나 노트나 이런 데다가 기억나는 대로 핵심 단어들만이라도 메모를 막 해보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과 꺼내는 건 달라요. 우리가 시험에서 측정하는 거는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은 것들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꺼내느냐를 평가합니다. 이 연습을 안 해요. 이 연습이 문제풀이만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시험 문제가 문제라고 해서 그 문제집을 푼다고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는 학력평가 문제라던가 자습서에 있는 문제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섞어서 아니면 교과서 바깥에 있는 지문을 끌어다가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이때는 정말로 자기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지식들을 꺼내는 연습들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자기 말로 그 핵심 개념들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할 수 있지 못하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평가 문제집, 그럼 문제집을 언제 푸냐? 문제집은 내가 그 단원을 배웠습니다. 그 단원을 다 공부하고 밑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외웠어. 그때 시간이 나면 그 단원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을 내가 외웠는지 머릿속에 집어넣는지 말을 할 여건이 안 돼. 그럴 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것밖에 도움이 안 돼요. 문제 푸는 건. 자, 그러면 문과 과목들, 국어, 뭐 윤리, 정치화법, 또는 과학도 해당이 돼요. 지식과 개념들을 다루는 과목들. 자,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과서를 읽습니다. 중심 문장에 밑줄을 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보여요? 안 보이나?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 문단마다 핵심적인 문장에 밑줄을 치는 겁니다. 나는 샤프나 연필로 하는 걸 추천해요. 어차피 이거는 뭐 그 중심 문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책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샤프로 또는 연필로 밑줄 치는 걸 권장합니다.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핵심 개념들이 들어있는 그 문장에 밑줄을 치세요. 두 번째, 다시 돌아와서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서 그 내용이 중심 문장이 설명하고자 했던 보조 문단들, 여기 밑줄 쳐 있으면 이 내용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에 형광펜으로 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형광펜 키워드만.
그 다음에 네 번째, 형광펜 칠한 부분만 보면서 다시 처음부터 형광펜 칠한 부분만 읽으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됐지? 다섯 번째, 이제 이 형광펜만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사람이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지금 나처럼 이렇게 핸드폰 보고서 혼잣말을 해도 도움이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교과서를 읽고 중심 문장에 밑줄 치세요. 밑줄 치 부분만 읽으면서 거기에 설명되어 있던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세요. 세 번째 읽을 때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서 핵심적인 단어에 형광펜을 가지고 칠하세요. 네 번째, 형광펜 칠한 부분만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다섯 번째, 형광펜 칠한 부분만 읽으면서 보고서 자기가 말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오릅니다. 해보세요. 안 되면 다시 찾아와요.